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 걸쳐 혹한과 폭설 등 악천후가 예상되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선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애나 지역에서 강도와 납치 행각을 벌인 남성이 주택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총을 갖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동물진정제와 펜타닌을 혼합한 이른바 좀비 마약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살이 괴사되는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인프라 법안 승인 이후 각종 정부 건설 입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소수의 건설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 교육부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인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9개 주의 혹한과 폭설 우려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선 산악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미 기상청은 현지 시각 22일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 미네소타,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에 걸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기상청은 북극 기단이 캐나다를 거쳐 미국 본토로 내려오면서 미 북부와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기상청은 6,500만여 주민을 대상으로 혹한과 폭설 그리고 폭우와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등 미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로 대규모 휴교령이 내려졌고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 중부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현지 시각 22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지난 19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2,000m를 지났을 때쯤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숨진 사람들이 뉴욕 한인 산악회 소속으로 코네티컷 출신 50대 남성과 뉴욕 출신 60대 여성, 뉴저지 출신 60대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입춘과 우수를 지나 이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두터운 옷을 다시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겨울 폭풍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 예년 평균보다 최대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LA가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도 강풍이 불어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은 겨울 폭풍 영향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바람에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걷기도 힘들고 눈도 뜨기도 힘들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예. 기상청은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 최고 75마일의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주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부인들도 안전을 위해 산간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겨울 폭풍이 몰려오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 결항이 잇따르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면서 송전선이 끊어져 샌프란시스코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4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중가주 해안 지역에서도 2만 3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17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 운항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미 전역에서 모두 2,500편이 넘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지연 운항도 15,000편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이나 지역에서 강도와 납치 행각을 벌인 남성이 주택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총을 갖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지역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의 대치극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경찰은 강도와 납치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이천블락 웨스트 11가에 있는 모빌홈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공원에서 한 남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피해 남성에게 강제로 운전을 시켜 모빌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피해 남성은 용의자를 내려주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으며 용의자는 주택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극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치극을 벌이고 있는 주택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밋에서는 무장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절도 사건과 관련해 인근 주택들을 수색하고 있었으며 수색 도중 한 주택에서 무장한 남성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절도 사건과는 무관한 이웃집 주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은 없었으며 총격을 가한 경관은 현재 휴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경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동물 진정제가 마약으로 유통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해당 약물이 최근 동부 지역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이 아닌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트랭크라고 불리는 마약 성분 자일라진이 미 전역 대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물 진정제로 주로 사용되는 자일라진은 몸을 좀비화시키는 위험한 물질일 뿐 아니라 피부를 괴사시켜 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동물 진정제로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지만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일라진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비마약성 물질, 즉 독성 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독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행처럼 유통되던 자일라진은 실제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일라진은 주로 헤로인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서부를 중심으로 펜타닐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일라진은 진정제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극도의 졸음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얕아지거나 상처 부위가 급속히 번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여러 번 투약할 시에는 몸 곳곳에 딱지가 생기고 물집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 및 딱지는 몇 시간 내로 순식간에 괴사하며 살이 녹아내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괴사된 부위를 절단해야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정신건강봉사센터는 현재 필라델피아 지역에 자일라진이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로 공급 포화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와 뉴욕 등 지역을 향해 위험하다는 이 경고를 듣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뉴욕시 보건부는 당해년도에 2,668명의 뉴욕 시민들이 자일라진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일라진 유행이 이미 뉴욕시 내 현재 진행 중이며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일라진은 전국 36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뉴욕시에서만 수집된 마약 샘플의 25%에서 자일라진이 발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면서도 지속적 금리 인상 기조는 분명히 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이 부분이 재확인되면서 최종 기준금리는 최대 5.25% 이상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복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초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 폭 조절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가자들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물가 둔화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0.5%포인트 인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회의록은 밝혔습니다. 관건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3월, 5월, 6월 회의에서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인상해 올해 최종금리가 5.25에서 5.5% 구간까지 가는 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최종금리는 5에서 5.25% 구간인데 이걸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최근 3주간 나온 미국의 물가와 고용, 소비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연준 내 이른바 강경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오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며 금리를 5.5%까지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놓고도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혔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미국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인상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로 내는 돈은 평균 $2,291로 지난해보다 $101, 4.6%가 인상됐습니다. 현재 97개 업체가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요율 인상을 신청한 상태로 인상폭이 너무 크면 공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이코와 머큐리, 올스테이트의 경우 6.9% 인상하기로 해 가입자들은 연간 평균 $125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팬데믹 이후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험료는 4.5% 오른 데 반해 보험료 청구는 25% 급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인프라 법안 승인 이후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각종 건설 기금들이 정부 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인들의 경우 사업 규모나 여러 장벽 탓에 정부 사업 입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을 포함한 소수의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예산.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각종 건설 사업에 필요한 기금들이 각 주와 카운티, 시 정부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체 규모나 입찰 정보 부족, 언어 등의 이유로 한인과 소수의 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정부 사업들의 문턱이 높게 느껴져 왔습니다. 이처럼 취약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보험회사 메리웨더 앤 윌리엄스는 LA 카운티와 시정부, 메트로 교통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소수의 건설업체들을 위한 정부 건설사업 입찰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입찰에 필요한 정보와 신청 방법, 낙찰 시 입찰 보증보험 가입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Its purpose is to provide assistance to small and diverse contractors to help them be able to bid and provide contracted services for public construction with those three public agencies. 한인과 아시안 비영리 단체인 페이스도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 낙찰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단기 사업자금 융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가 힘을 모아 자신의 사업체 규모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정부 사업을 소개받고 필요한 자격 요건과 입찰 신청 방법 등을 무료로 교육받은 뒤 실제 낙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더 이수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역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파이낸스 융자도 같이 합작이 돼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 부족, 언어 장벽을 넘어 정부 사업에 도전하는 한인업자들이 늘어날수록 향후 더 큰 규모의 입찰 수주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인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 애나임 고등교육구가 1년 교육과정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종학 교과목을 올해 가을 학기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미주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정착 경험, 핵심 인물, 타인종과의 관계,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 역사 수업은 이 러닝으로 진행되고 애나임 교육구의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연방 하원이 가결한 공무원 출근 법안을 보면 정부 기관들이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도 도심 경제 황폐화를 이유로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사업체 2,3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시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고객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 75만 명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조는 차를 타고 사무실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며 재택근무 축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송 부분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 노동자의 82%는 출근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정상들과 회동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의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부쿠레슈티 9개국 정상회의로 불리는 해당 안보협의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듬해인 2015년 결성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re the front lines of our collective defense, and you know better than anyone what's at stake in this conflict, not just for Ukraine, but for the freedom of democracies throughout Europe and around the world. 그러면서 회원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공격받을 경우 전체가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나토 헌장 5조를 언급하며 집단 방어 의지를 다졌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통제 논의기구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선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r. President, any reaction to Putin saying he's pulling out of New START? I don't have time. No time? 동유럽 정상들은 미국의 군사장비 전진 배치와 함께 방공망과 정찰 자산 확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동유럽 군사력 확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들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올해로 104주년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식을 앞두고 애국단체들이 연합해 기념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광복회와 미주 3.1 여성 동지회,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 등 5개 애국단체들이 오는 3월 1일 수요일 오전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3.1절 104주년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그동안 단체별로 따로 진행되던 행사가 통합되면서 대한인 국민회 관람과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비록 3.1절이 한국처럼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한인들 모두 기억하여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단체들은 한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쌀과 라면 등 250명 이상에게 나눠줄 각종 사은품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공립교 교사의 인종 다양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전역의 아시아 교사 비율도 2%로 다른 인종에 비해 가장 적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주교육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학년도 기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 포트리, 레오니아 등의 아시안 학생 비율은 총 학생 인구 중 20에서 46%대를 기록할 정도인 반면 아시안 교사 비율은 2에서 12%대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트리의 경우 아시안 학생 비율이 46.4%에 달해 전체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아시안 학생일 정도로 비율이 높았지만 아시안 교사 비율은 11.5%에 그쳤습니다. 레오니아도 아시안 학생 비율이 4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안 교사 비율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클로스터, 크레스킬, 테너플라이 등 북부 버겐 카운티 타운들과 팰리세이즈 파크, 리치필드 등 주요 한인 밀집 지역도 아시안 학생 비율 대비 아시안 교사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주 전역으로 봐도 학생 중 10%가 아시안이지만 교사 중 아시안 비율은 2%로 인종 중 가장 적었으며 반면 백인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 중 83%로 히스패닉 8%, 흑인 7%, 아시안 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인종적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사의 위상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이 번거롭고 초봉이 낮아 아시안 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처음으로 한국인 가수 콘서트를 엽니다. 야마바 리조트 야마바 시어터는 다음 달 11일 한국 가수 단독 콘서트로는 처음으로 홍진영 초청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야마바 시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트로트 가수로 2009년 데뷔해 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